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무식상 사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특성, 장점도 될 수 있고 뭐 단점도 될 수 있고 모든 경우의 수, 사람마다 뭐 무식상이라고 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 일괄적으로 똑같지는 않아요.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게 개별적으로 발현되는 모습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에 앞서 일단 코로나나 비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좀 잘 버티고 계시죠? 네. 아유, 세상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없어도 힘든 세상인데, 진짜 실현의 시기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식상 사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을 원리에 입각해서, 원리에 입각해서 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그 오행이라는 거는 이제 골고루 다 갖추면 이빨이 빠지지 않고 원을 그려서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삶도 조금 더 원활하고 부드럽게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지요. 네. 그러나 이제 하나가 이빨이 빠지면 그 이빨 빠진 그 부분에서 인생에 항상 발목이 잡히고요. 그 부분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건 사실이에요. 네. 특히나 만약에 그 빠진 부분이 용심이라면 더욱더 안타깝겠죠. 굉장히. 그죠? 너무너무 안타까울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운에서 다행히 식상이 와주면, 그죠? 식상이 와주면 그때는 참 좋은 대운을 만났다 그러죠. 우리가 대운을 만나서 만사형통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대운에서 방향이 이제 식상을 만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면 식상이 아예 없는 상태로 인생을 내내 살아가야 돼요. 근데 식상은 아시다시피 요즘같이 자기 PR 시대에 있어서 식상이란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이 되겠죠. 과다한 것도 문제지만 없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굳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과다할 때 그 피해가 조금 더 많은 걸로 상담할 때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은 없는 거는 근데 꼭 필요할 때는 자신이 그걸 만드는 연습을 자꾸 해야겠죠. 빈 거는 자꾸 채워야 되고요. 넘치는 건 자꾸 덜어내야 돼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빈 거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내가 인생 내내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내 사주에서 없는 부분, 특히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십성일 경우에는 그 노력의 여하에 따라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없다고 그냥 나는 이게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어 뭐 생긴 대로 살아야지. 네, 생긴 대로 살면 편하기는 하죠. 편하기는 한데 이제 결정적일 때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게 그 없는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항상 발목을 잡아요. 한두 번은 넘어갈 수는 있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여러 번이 된다면 굉장히 삶이 버겁고 힘들겠죠. 삶은 정말 그 고예요, 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삶은 정말 쓴 고통의 연속이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태어난 이상, 그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대한 잘 살다 가는 게 인생의 목표고, 어떻게 보면 그게 부모님에 대한,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말, 가장 상처를 주는 말이 나 왜 낳았어? 네, 날 왜 낳았어? 그 말이 부모님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되는 말일 듯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부모님께 그런 말씀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을 내가 설령 부모님에게 했는데 내 자식에게 그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이 항상 보고 있음을 좀 인지하고 좀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어떤 그런 모범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자식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식상이라는 거는 그 표현력이잖아요. 표현이에요. 내가 내 입과 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말과 글로, 대화로 표현해내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식상이 과다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말까지도 나오는 대로 그냥 막 두서없이 막 나오는 경우가 식상 과다가 되겠고요. 무식상일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부모님들이 무식상 가지고 있는 자식 키우기가 되게 답답해요. 애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이 없대요. 뭐 말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특히나 성격 급한 엄마나 아니면은 자녀 교육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부모님, 아니면은 엄마가 식상이 발달해서 대화나 감정 교류, 사람 간의 어떤 교류에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식은 더 답답하게 느껴지겠죠. 그죠? 아이들이 말을 안 하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아이들과 어울리고 있고,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고, 네. 그런 걸 하나도 모르잖아요. 사실 뭐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께 물어봐도 사실은 담임선생님이 뭐 30몇 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다 알고 있겠습니까? 담임선생님은 피상적인 그런 정말 그냥 딱 보이는 모습밖에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에게서 나오는 그런 말들은 그냥 참고사항이지 그게 아이의 진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식상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상담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 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얘는 어떤 애예요? 말을 안 하니까, 표현을 안 하니까. 그죠?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식상 자녀를 두신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무식상의 특징, 답답하다. 답답하다. 근데 만약에 엄마도 무식상이고 뭐 주변 사람들도 무식상이면 또 다르게 해석이 되죠. 참 얌전해. 쟤는 참 가볍지 않아. 아이가 진중해.
그렇게 보겠죠. 이게 관점의 차이가 결국에는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무식상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사람이 가볍지 않고 굉장히 진중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식상은 뭐 비밀을 잘 지켜주겠죠. 그러니까 뭔가 답답할 때 사람들은 좀 무식상에게 가서 답답한 걸 말하고 나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말하면 안전하고, 지켜주니까 비밀을. 그럴 때 무식상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답답한데 답을 얻고 싶은 사람은 무식상한테 안 가겠죠. 뭔가 무식상을 듣고 그래 하고 끝나죠. 근데 이제 식상이 발달한 사람은 그래서 거기서 너는 왜 그렇게 했니? 아니면 걔 참 그렇다 하고 반응을 굉장히 잘해줘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신이 나서 막 있었던 얘기를 신이 나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반응을 팍팍 해주고, 내가 가려운 곳을 팍팍 긁어주고, 같이 욕해주고, 내가 답답했던 것들을 너무 잘 이해를 해주니까, 그런 친구들은 또 그런 반응이 필요한 아이들은 무식상 친구를 찾아가지 않고 식상이 발달한 친구들에게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은 자기 자신의 성격에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세상에 객관적인 건 없어요. 그죠? 객관적인 거는 나의 기준에서 객관적인 거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도대체 객관이라는 말을 쓸까요? 그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무식상은 여자 같은 경우, 특히 주부 같은 경우에 무식상은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 약간 곰 같은 여성이겠죠. 근데 남편도 무식상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부인이 진중하고 얌전하다고 느껴서 둘이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무식상이라서 다소 표현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말도 별로 없고 반응도 시원찮고, 그런데 남자는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 말을 딱 꺼냈는데 여자가 거기에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남자는 김이 팍 빠지죠. 네가 그렇지 하고, 그런 체념하는 그런 상태가 자꾸 이제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남자가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서 밖으로 돌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밖에서 굉장히 본인이 말하는 거에 반응을 팍팍 해주는 여성분을 만난다면, 처음에는 대화 상대로 그렇게 힘들 때마다 아니면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갔다가 나중에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성의 감정을 느껴서 바람이 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식상 여성분들은 뭐 남편이 대화를 좀 원하는 그런 남편이라면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지 남편이 밖으로 돌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집에 와서 부인과 같이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생활을 하겠죠. 그러니까 무식상 여성분들은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셔야지 남편이 밖으로 놀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식상 딱 그 경상도 남자들 그죠. 집에 돌아오면 아는 밥 먹자 자자 이게 바로 무식상 사주의 아주 그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도 말이 없고 여자도 그냥 뭐 특별히 그게 대화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궁합이 맞는 거죠. 근데 여자는 막 자꾸 대화라는 걸 하고 싶고 감정 교류를 하고 싶고 남자에게서 뭔가 애정을 확인하고 싶고 그죠?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한다면 이 무식상 남자가 너무너무 답답하겠죠. 그쵸? 그러면 여자도 여자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더라도 남자들보다 확률상 그런 대화 상대를 뭐 남자를 찾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쵸? 그리고 그런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남자보다는 적어요. 그죠? 여자가 만약에 살림하는 여자라면 뭐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뭐 운동을 하거나 그죠? 뭘 배우러 다녀도 그 집단은 대부분 이제 낮에 하는 그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여자들끼리 그 활동이 끝나고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차 마시면서 수다 떨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밖에서 풀 수가 있죠. 안전하게. 그러니까 같은 무식상이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여자에게서 여자들끼리 얘기하면서 남자들을 좀 욕하고 남편을 흉보고 그러면서 또 푸는 과정들을 통해서 또 부부 사이가 잘 유지되는 경우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무식상일 때 아니 남자가 무식상일 때가 조금 더 안전하죠. 그리고 무식상이라는 거는 또 학생에 있어서 보면은 인성이 특히 발달한 상태에서 무식상이면 머리에 든 건 많은데 항상 시험을 보면 애가 똑똑한 것 같은데 시험 점수가 안 나와요. 아웃풋이 인풋에 비해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또 무식상이에요. 근데 또 시험 끝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봐서 설명해 보라면 잘해요. 근데 시험 문제 풀 때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받아서 식상으로 내뿜는 사주가 아무래도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좋은 사주가 되겠죠. 그죠?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고학력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그 교육업이나 상담업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의 머릿속에 지식을 식상으로 전달하는 그런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무식상이면 일단은 하나가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좀 쏠렸을 가능성이 좀 그러니까 많다라는 거는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다른 십성과 이제 관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비, 시, 제, 관,
그러면 식상이 블랭크 없어요. 그러면은 식상이 없으면 일단 비겁이 생할 게 없는 거죠. 비겁이 생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럼 비겁은 재를 극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비겁이 재를 극하다 보면 재가 극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죠. 비겁이 강하면 이 재의 데미지가 굉장히 크고, 비겁이 약하면 재가 받는 데미지는 상대적으로 좀 작겠죠? 네. 근데 비겁이 강하고 재가 강하면 둘 다 강하죠. 이럴 경우에는 재의 크기도 크고 재를 취할 수 있는 나의 힘도 크기 때문에 재적인 성취가 많이 좋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비겁이 강한데 재의 크기가 작아요. 그러면 나는 힘이 센데 재의 크기가 너무 작다 보면 내가 재를 강하게 극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재가 더 맥을 못 추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의 능력에 비해서 재를 취할 수 있는 힘이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운에서 재의 운이 또 한 번 더 와주면 재의 크기가 커지면서 아무래도 그죠, 재를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더 좋은 경우라면 운에서 사실은 식신이 와야겠죠. 그죠? 운에서 식신이 와야지 비겁이 강한 비겁을 식신으로 설기를 하고 식신이 힘을 받아서 재를 이렇게 생해줘서 재의 힘이 강해지면 굉장히 순환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재가 더 탄탄하고 재의 근거가 확실한 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더 사실은 재가 안전한 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에서 식신이 와주면 그나마 가장 해피한 케이스가 되고, 이런 구조가 되려면 비겁이 일단 좀 적당히 강한 게 좋겠고, 비겁이 강한 거는 천간의 비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겁의 뿌리, 지지의 비겁이 있을 때 비겁이 강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겁은 지지의 뿌리를 두고 있을 때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식신이 없잖아요. 식신이 없으면 관이 바로 비겁을 치러 가죠. 그러면은 속수무책이죠. 관한테, 이거는 이제 관은 살을 포함하는 거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돼요. 그러면 관이나 살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면 사람이 참 소심해지고요. 그 다음 자신감도 많이 결여되어 있고요. 그 다음 건강상으로도 많이 안 좋을 가능성도 높고요. 스트레스 지수도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 관의 힘에 눌려서 뭔가 자신감도 많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발언을 소신껏 잘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자꾸 회사를 그만둬서 회사를 여러 군데 전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이럴 때 사실은 이 식신이 정말 아쉬운 거죠.
관이 비겁을 극하면 예, 답은 이 식신이 하나, 둘. 식신이 관을 극해서 비겁을 극하는 걸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게 식신 제살이 되는 거라서 이럴 때 식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식신이 없으니까 관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에 속하겠죠. 더 안타까운 거라면 관이 굉장히 세고 비겁이 굉장히 약할 때, 이럴 땐 정말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관살에 그냥 손 놓고 당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래도 비겁이 강하다면 맷집은 있어요. 맷집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인자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죠. 비겁이 강하니까. 그래 넌 떠들어라 할 수 있는 거죠. 난 신경 안 쓸란다 그래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관살이 강해도 비겁이 강하면 맷집이 있어서 버티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가 있겠죠. 같이 무시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관살이 약해요. 관살이 약하고 비겁이 강하면 이 비겁은 관을 좀 무시할 수도 있어요. 네. 관을 좀 무시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좀 있겠죠. 관이라는 거는 직업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상사한테 무슨 말을 들으면 상사가 또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상사들도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상사에게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관살이 약하고 비겁이 강하다면. 그러면 상사한테는 좀 찍힐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은 스트레스 안 받고 좀 후련하고 회사를 오래 다닐 수는 있겠죠. 그리고 관도 약하고 비겁도 약하다면 네, 이것도 큰 문제는 되지는 않아요. 그쵸? 관이 비겁을 극하는 힘이 약하니까. 네. 그러면 비겁이 관의 힘에 적당히 잘 본인이 받아들이면서 적당히 받아들이면서 회사 생활을 그냥 잘 영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구조들은 좀 자유로운 회사, 자유로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다닐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런 데 있으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도 적고 좀 합리적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대로 뭔가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쵸? 그러니까 힘의 구조도 상당히 중요한 거랍니다. 그쵸? 가장 문제는 비겁이 강하고 관이 약할 때 조금 문제가 되고, 그 다음 관살이 굉장히 강하고 비겁이 아주 약할 때, 그때가 가장 큰 문제가 올 수가 있겠죠. 상사 말 한마디에 오늘 나의 기분은 완전히 다운되고 집에 와서 혼자 그 분을 못 사귀고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가고 건강도 잃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이 사직서를 내고 그냥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식상이 없으면 인성이 식상을 극하잖아요. 그쵸? 인성이 식상을 극하죠. 그러면 인성이 극할 대상이 없네요. 그러면 인성이 극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인성이 만약에 너무 강해. 너무 강하면, 이 인성이 강하면 일단 비겁으로 많이 설계가 되겠죠. 비겁에 많이 힘을 주겠죠. 그럼 비겁이 강해져요. 그쵸? 비겁이 강해지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강한데 식상이 있어야지 내가 내 안에 있는 지식, 지혜,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을 식상으로 잘 풀어낼 수 있는, 인아웃이 잘 이루어지는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의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인성이 강한데 아는 건 많고 안에 든 건 많아요.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없으면 인정을 못 받겠죠. 사람은 뭔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남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든 면접을 볼 때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이 발달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상당히 억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자신이 가진 지식보다 좀 사회적인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인생을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식상을 결국 개발시켜야지 억울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녀 중에 인성은 발달했는데 식상이 없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들이 논술학원을 보내든 웅변학원을 보내든 자꾸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할 때도 자기가 공부를 한 거를 엄마에게 설명을 해보라고. 공부한 걸 너가 선생님이야, 그리고 내가 학생이야 하고 엄마가 학생이 되어서 이 아이의 설명을 들어주는 공부를 시켜주면 이 아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풀어내면서 다시 한번 자기 안에 있는 지식들이 정리가 되면서 공부의 효율성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그야말로 친구들에게 설명해보고 엄마에게 설명해보고 공부에 관한 그런 설명회나 공부에 관한 그런 프로 많이 나오죠. 제일 좋은 공부는 남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공부한 걸 설명해 보게 하는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자꾸 말하는 건 전형적으로 이 무식상사주에게 가장 좋은 공부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공부를 시켜야 돼요. 공부만 하고 남에게 설명을 하는 어떤 아웃풋의 과정이 없다면 이 친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그냥 내 안에서 사장이 돼버리고 정리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식상으로 표출이 잘 원활하게 돼서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기가 상당히 안 돼서 억울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반드시 무식상 사주의 아이들은 원래 말이 없어요. 말을 안 해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사주의 비밀이랍니다.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열린 질문을 해야겠죠. 예, 아니요, 응, 아니 라는 그런 질문, 그런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말을 이어갈 수 있는 질문을 해야겠죠. 그쵸? 오늘 뭐 학교에서 재밌었어? 학교 재밌었니? 학교 생활 잘하고 왔니? 그런 질문은 닫힌 질문인 거예요. 그죠? 열린 질문. 만약에 어제 어떤 친구가 싸웠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 친구하고 학교에서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떻게 풀었니? 아니면 그 친구랑 좀 노력은 좀 해봤니? 부터 시작해서 말을 자꾸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열린 질문을 해주시면은 아이가 자기 생각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요. 인성의 특징이 자기 안에는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풀어내는 것까지는 못해요. 인성이 강하면. 그죠? 그걸 풀어내는 게 바로 이제 식상이니까 식상을 반드시 개발을 시켜야지 어머님들이 원하는 시험도 잘 보고, 시험을 잘 보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한 거죠. 그죠?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한 이유는 뭐예요? 취직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리고 취직한다고 끝나나요? 취직해서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줘야지만 그 집단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식상은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무식상 사주가 이혼을 한다면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예요. 결국 답답해서. 그리고 답답하고 뭐라 그러지? 상대방이 약간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상대방이 나랑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구나. 넌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에게 나는 뭐니?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상 사주는 의식적으로 자꾸 부부간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좀 임하고요. 자기가 아무리 말하기가 싫고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도 그래도 결혼은 유지를 꼭 해야 되겠고 자기는 이혼하고 아이들 뭐 뺏기고 그러고 싶지 않다면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자건 남자건 간에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식상 사주는 말도 없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능동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엄마가 무식상일 경우에는 자녀를 키우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아빠가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 있잖아요.
그런 아빠들이 이 무식상의 엄마를 본다면, 무식상이 특히나 밖에서 맞벌이도 안 하고 아이만 키우고 있다면 솔직히 남자들의 생각은 어떠겠어요? 집에서 그래 너 보고 돈 벌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애나 잘 키우라고 하는 건데 애도 잘 못 키우고 있고 돈도 안 벌고 있고 넌 도대체 뭐하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그러면 여자들은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야, 내 성격이 그런데. 근데 그걸로 이해받을 수는 없겠죠. 차라리 그럴 거면 바깥 생활을 하는 게 낫겠죠.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건 아빠와 엄마가 함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무식상이니까 벌리는 걸 잘 안 해요. 잘 시작을 못 해요. 벌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적극적이지 않겠죠. 한두 군데 이력서를 내고 한두 군데 면접을 봐서 떨어지면 포기해버리겠죠. 그러면 난 안 돼. 난 잘할 수 있는 게 없네. 바깥 생활도 못하고 아이도 못 키우고. 그렇다라고 판단을 스스로 하다 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모로 안타깝죠. 무식상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관살까지 강하면 관살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무기도 없는 거니까. 남편이 공격을 해요. 관살이 공격을 해.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식상이 있으면 따질 수나 있고 같이 싸울 수나 있고 자기를 대변할 수나 있죠. 근데 무식상이면 무자비하게 남편이 공격을 해와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울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네. 그러니까 무식상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정말 부단히 본인의 식상을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식상이라는 거는 또 본인만의 어떤 전문 지식이잖아요. 본인만의 전문 지식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재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식상이면 돈 벌기도 쉽지 않아요. 그쵸? 재의 근거가 없잖아요. 그쵸? 참 여러모로 현대생활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식상은 자기만의 누구에게 대체될 수 없는 자기만의 전문 지식을 반드시 배양을 해야 되고, 그 전문 지식을 재를 창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되는 어떤 난제를 갖고 태어난 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이 좀 길어졌네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무식상 너무 안타깝고 짠하고, 예, 불쌍하네요. 남편한테 관살이 강하다면 남편한테 막 당하고 있어도 뭐라고 대항도 못하고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따져야죠. 남편 말이 틀리다면. 그리고 남편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면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무식상은 거기에 대항도 못하고 그냥 울고 있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만 하고 있는 게
무식상 사주의 모습이네요. 그러지 마세요. 예, 자꾸 말씀하시는 연습하시고, 예, 전문 지식도 좀 키우시고, 그 다음에 무식상은 아이들 키우는 거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 본인만의 전문 지식을 반드시 키우셔서 맞벌이를 반드시 하시고요. 맞벌이를 하셔서 아이들 교육을 엄마 아빠가 함께 책임을 진다면 남편으로부터의 그런 억압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너무 여자 관점에서 얘기했나요? 제가 여자니까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고요. 무식상이 여자에게 많이 불리해요, 사실은. 남자들은 뭐 말 없고 그래도 크게 불리하고 크게 불편한 건 별로 없죠. 상사들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도대체 아랫사람이 뭔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식상이 있으면 와서 중간 보고도 잘하고 그러는데 식상이 없으면 그런 과정들을 건너뛰어요. 잘 안 해요. 그러면은 상사한테 굉장히 답답한 모습으로 비춰져서 나중에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회사가 어려워지면 명태 1순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남자들은 먹고 사는데 직접적인 귀결이 되네요. 그런 거 보니까 남자들도 무식상은 상당히 불리하겠네요. 그러니까 없는 걸 자꾸 채우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겠죠. 네, 무식상 보니까 문제가 참 많을 수 있는 구조네요. 많이 노력하면서 삽시다. 우리 사주 탓하지 말고 부족한 거는 자꾸 채우고,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는 부족한 걸 채우고 지나친 건 덜어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단 제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건 일단 풀어낸 것 같습니다. 물론 수업 이 강의를 끝내고 나서 또 이 얘기 안 했다 하고 그렇게 빠뜨린 부분이 생각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지만 일단은 생각나는 건 다 마쳤고요. 오늘도 저는 좋아요를 먹고 쑥쑥 뽀빠이처럼 힘을 내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뽀빠이 같이 뽀빠이는 시금치라면 저는 좋아요가 시금치입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가시면 더욱더 힘을 내서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수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